불교의 무아론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자아라고 믿는 것은 모두 망상입니다. 그런데 불교 이론 가운데 무아론보다 더 많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윤회론입니다. 윤회란 자아 정체성을 갖는 생명체가 죽은 다음 또 다른 자아 정체성을 갖는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아론은 자아를 부정하는데 윤회론은 자아를 긍정하지요. 그래서 이 둘은 모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무아론과 윤회론의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 가운데 하나인 유식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이란 오직 알식, 즉 오직 알미 있을 뿐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안다는 착각만 있을 뿐을 의미합니다. 유식론을 이해하기 위해 한때 제가 열렬히 좋아했던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스타크래프트 테란 종족의 대표 유닛인 마린에게 너 왜 사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참 재미없는 어그로 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주 발달하게 돼서 게임 속 유닛인 마린이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린한테 너는 왜 사니? 라고 묻는다면 과연 마린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린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초고등 생명체가 만들어낸 게임 속 유닛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사는 거지? 라고 묻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가진 게임 속 마린이 나는 왜 사는 거지?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게임 속 마린은 자기가 원해서 마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와 게이머에 의해 강제로 게임 속 유닛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 또한 모종의 어떤 힘 혹은 존재에 의해 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나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마린이나 인간이나 모두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식론은 이에 대한 답변을 찾는 몸부림입니다. 이 깃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어쩌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유식론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유식론은 깃발도 없고 바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날려 벌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식론은 철학적으로 실제론, 즉 리얼리즘과 대립합니다. 실제론은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이 우리의 밖에 정말로 있다고 믿습니다. 가령 우리가 펄럭이는 깃발을 본다면 깃발도 있고 바람도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죠. 아니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걸 사람들이 다 생생히 보고 있는데 그걸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도대체 그걸 보고도 어떻게 없다고 믿을 수 있는지 아마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원시시대 사람들은 산신령과 바다의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이 리얼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누군가가 산신령이나 바다의 신은 없어, 그건 다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착각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혹은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된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고 그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신화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사건이 아닌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후에는 모두 귀신과 신화에 대한 믿음처럼 허튼 믿음으로 밝혀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무관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즌 19 방영을 앞둔 미국 대표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오는 미모의 외과 의사 이지 스티븐스의 사례입니다. 그는 심장병 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환자는 심장 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빠진 스티븐스는 후에 남자친구와 만나는 환각과 환청 증상을 겪는데 그게 아주 리얼해서 현실과 전혀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죽은 남자친구의 환영이 귀신처럼 어렴풋이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모습과 음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오르가즘까지 느낍니다. 이 모든 환각과 환청 증세는 사실은 뇌종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뇌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자 환각과 환청 증상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유식론은 이런 상황을 극단으로 밀고 나간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모든 것이 다 환각과 환청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모두 뇌종양 환자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를 다시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린은 게임 속에서 적에게 총을 쏘고 메딕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헌데 마린이 정말로 총을 쏘고 메딕에게 치료를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린이 총을 쏘고 메딕에게 치료받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단지 컴퓨터라는 매트릭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현상일 뿐입니다. 마린의 행위는 단지 하드드라이브의 특정 섹터에 전기 신호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에는 자기가 매트릭스에 들어와 있음을 아는 배신자 사이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먹고 있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사실은 진짜 스테이크가 아니라 매트릭스 속 가상의 스테이크임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스테이크를 맛있게 즐기죠. 유식론은 이 세상을 사이퍼가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와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유식론은 우리가 즐기는 스테이크가 가상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 가상이 주는 즐거움에 들뜨지 말라고 하고 또 가상이 가하는 고통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식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식론은 인간의 식을 8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으로 개념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전5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서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식을 말하죠. 다음 제6식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전5식을 총괄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의식으로서 요즘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제7식은 만화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개념적 사유보다 더 근원적인 강력한 자기동일 의식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과 개념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가령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이 다리 위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하죠. 그가 막 철교에서 몸을 던지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밀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씨,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은 제6식인 의식에 따른 행동이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놀라는 것은 제7식인 만화식, 즉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식은 알라야식 혹은 아로야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알라야식이 불교의 무아론과 윤회론의 모순을 해결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제8식, 즉 알라야식은 제7식인 만화식, 즉 무의식보다 더 깊고 깊은 차원의 자아의식을 말하는데요. 앞에 제7식까지의 7가지 식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5식은 지각작용이기 때문에 매우 쉽게 확인됩니다. 제6식인 의식 역시 자아정체성을 갖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7식인 무의식은 제6식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8식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8식인 알라야식은 잠재태 형태로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알라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자와 현행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종자란 제8식인 알라야식에 저장된 자아의 잠재적 씨앗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이란 알라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전5식에서 제7식까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현실태를 의미합니다. 전5식, 제6식, 제7식에서 드러나는 현행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헌데 제8식인 알라야식에 깃들어 있는 종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을 통해 추론하여 파악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종자와 현행은 상호 연관관계를 맺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야식에 저장된 종자는 7가지 식의 차원에서 현행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처럼 종자가 현행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은 종자에 의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종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를 훈습이라고 하고 현행이 종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현행훈 종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생 종자가 있는데요. 이는 알라야식에 저장된 종자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의 3가지 과정을 거쳐 종자와 현행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고 유식론은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유식론이 도대체 어떻게 무아론과 윤회론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유식론에 따르면 윤회하는 것은 오로지 제8식인 알라야식 뿐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앞에 전 7식까지는 모두 사라지지만 제8식인 알라야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회하는 것은 전 7식을 제외한 제8식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야식에 저장된 종자들은 현행으로 드러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각, 청각, 의식, 무의식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로 윤회한다 하더라도 현행은 사라진 채 종자만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 이전의 생명체로서 현행했던 일체의 정보는 사라지게 되어 자기가 윤회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유식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버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식론의 이러한 주장은 컴퓨터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드드라이브입니다. 하드드라이브에 프로그램된 윈도우 11을 비롯한 운영체제와 각종 소프트웨어는 종자를 의미합니다. 이 종자, 즉 윈도우 11과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현상은 제7식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윈도우 11과 소프트웨어가 가동되고 그 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제6식을 의미합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 화면에서 마린이 총을 쏘는 모습이 나타나고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전 5식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화면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며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한 쉽게 파악하지 못하죠. 이를테면 유식론자들은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알고 있는 컴퓨터 공학자들인 셈입니다. 이렇게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라는 제8식이 컴퓨터라는 매트릭스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작용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하여 게임을 하고 워드 작업을 하게 된 결과는 다시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이런 과정은 현행 훈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들끼리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과정은 종자생 종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컴퓨터가 하드드라이브라는 매트릭스 공간에서 작동되는 것처럼 전 5식에서 제8식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작용 역시 매트릭스 공간에서 작동되는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식론은 주장합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 제8식인 알라야식만 윤회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하드드라이브에 남은 일체의 개인정보를 다 삭제한 후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만 남긴 채 컴퓨터를 중고 거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드드라이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들을 다 지운다 해도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한 뒤에도 혹시 내 정보가 복구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아예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까지 다 삭제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걸로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로우 레벨 포맷을 해서 아예 공장 초기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했던 어떤 정보도 하드드라이브에 남지 않게 됩니다. 유식론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바로 이처럼 제7식까지의 현행뿐만 아니라 제8식에 저장된 잠재태로서의 종자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이며 하드드라이브 공장 초기화의 경지입니다.